이래가지고 맹지에 이 야영 부스를 설치하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전국적으로 의뢰를 하셔서 에어비앤비처럼 숙박객, 야영객들을 모집하시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야영 캠프를 운영하시거나 이 아이템을 여러분 우리 책부자 지혜서원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면서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동경대전으로 유명하시고 현재 동경대전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강연을 계속 펼치고 있는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강연 내용 중에 소중한 책을 소개시켜줘서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또 구매를 한 책인데요. 바로 화이트헤드의 Process and Reality. 제목으로는 딱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화이트헤드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미국 쪽의 철학자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현대의 유명한 철학자라면 버틀란드 러셀, 그다음에 미국 쪽에는 화이트헤드, 물론 교육 철학 이런 개념에 뭐 존 듀이라거나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그냥 그 두뇌가 섹시한 그런 거죠. 여성들에게 미모가 강력한 어필이라면 남자들은 아무래도 철학일 것 같은, 지성일 것 같은, 물론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이 이제 양성평등을 구가하는 요즘 시대에는 최고의 상업적인 가치, 우리 인간 개개인은 각자 상업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계의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다 상업적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심지어는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는 돌아가셨고, 뭐 막 저커버그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그 사람들의 상업적인 가치, 그것이 오늘날의 권력의 바로미터, 어떤 권력의 크기를 가늠하는 정도가 그 사람의 상업적인 가치다. 그야말로 바야흐로 경제가 신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제 철학 얘기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삐졌는데, 어쨌거나 화이트헤드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어도 인문학 쪽에 인문학의 울타리를 좀 기웃거리던 분들은. 근데 화이트헤드는 풀네임으로는 잘 익숙하지 않으시죠?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이 사람이 지은 책을 가지고서 저희 나라에서는 최신간으로는 이렇게 잘 나왔죠. 그런데 과정과 실제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어요. 보면 프로세스를 과정이라고 해석을 했고 리얼리티를 실제라고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본문 내용을 깊이 읽어봤다면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중학생이 옮기면 프로세스는 뭐 사전 찾아보고 나서 아 과정 뭐 이렇게 하겠지만, 비핵화 프로세스 뭐 이렇게 프로세스가 붙기도 하잖아요. 그걸 과정이라기보다는 저라면 공정 아니면 역정, 저스티스 개념의 공정보다는 공장에서 뭔가 일이 되어가는 공정 같은 거 있죠. 가공하는 과정, 그런 의미의 공정, 역정 아니면 뭐 여정, 이런 정도의 단순한 과정보다는 프로세스를 좀 더 철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단어를 찾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과정과 실제 이렇게 했는데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또 쉽게 풀어쓴 철학 이런 게 아니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이던 빨록파 영어 성경, 빨록파 특허 영어 성경은 제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는데, 어쨌든 인쇄의 제본만 하면 되는, 그래서 빠르면 2달 내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 마음은 기쁘고 또 홀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야말로 인문학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을 읽을 여유가, 이 책이 표지가 보니까 무광 인쇄를 하니까 이 조명의 반사가 좀 덜 되네요.
그래서 그래야겠네요. 이렇게 약간 코팅이 돼 있는 책들은 조명 반사에 이렇게 보기가 나쁘실 텐데 책을 표지를 무광으로 처리하는 거 굉장히 괜찮네요. 유튜버 시대에 오늘날 유튜브 콘텐츠가 그야말로 만개한 시대에 그런 점도 참고가 되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 정말 이제 나이 60에 온갖 독서와 인문학적 프로세스 여정을 지내온 저로서는 이제 충분히 읽어 납득할 만한 연륜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져보면서, 아니면 자존감, 자신감 필요하기도 하죠. 때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자신감 표정과 제스처와 마음가짐으로 뭔가를 한다면 좀 그렇죠. 인문학적으로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대학 강단이라거나 이런 데서 풀타임 잡으로 인문학에 뛰어든 건 아니지만 오히려 현업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인문학을 탐색하고 모색해 왔다면 저도 그렇게 뭐 위축되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역시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 인터넷에 텍스트 파일들, PDF 파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제 딱 좋은 일종의 먹잇감이기도 하죠. 만찬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이 화이트헤드는 186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19세기에 태어나셨죠. 그것도 19세기 중반. 그래서 194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85세,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기는 하죠. 어쨌든 194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도 돌아가신 지 한 7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소멸한 책이 저희 같은 출판업자, 지식가공, 지식소매, 유시민 작가님은 자신을 지식소매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지식공장장 이런 셈인 거죠. 인문학공장장 이런 셈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소멸된 명작이 일단은 제품 생산의 주요한 소재들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영어 성경을 미국 성서협회,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 저작권 협약 체결하고 계약금 내고 러닝 개런티 계속 내다 보니까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제 우리 매출을 실사하는 회계감사 이런 것도 하고 이럴 권한도 막 계약서에서 넣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느 정도 막 그 빵빵한 출판사 되기 전까지는 저작권 없는 저술들을 빨록파 특허 영어로 원작들을 가공하고, 저는 웬만하면 영어 원문, 그다음에 제가 손수한 번역문 이걸 병행해서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서로 대칭 번역을 해서 필승이 이제 나 60인데 그래도 90까지는 살 수 있다고 보고 30년 동안은 사실은 이쪽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2020년 뭔가 뭐 구약성서 약간의 이제 고대 문서들이 있긴 하지만 2000년 인류사 중에서 최근 한 300년 정도 사이에 인문학적인 중요한 영어로 된 영어 원전의 명작들을 계속 가공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포부는 이제 이러한 우리 채널 이름이 책부자 지혜서원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서원의 프랜차이즈를 열어서 물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가맹점들을 확보해서 우리 가맹점들은 좀 일정하게 스포츠 클럽 개념으로 활쏘기 클럽을 만들어서 1층에서는 활을 쏘고 그 천정을 계단식으로 강의장을 꾸며서 거기서는 강론이 펼쳐지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해서 활도 쏘다가 영어 명작들도 말하자면 강독을 하는 거죠. 뭐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의미도 나누고 삶의 지혜도 발견하고, 그런 공동체를 전국으로 막 한 500개 뭐 이 정도 이제 공동체를 꾸며서 네트워크로 해서, 제 포부입니다. 제 희망인데, 아이돌 지망생들 중에서 완전히 스타덤에 오르는 친구들은 막 10명, 20명, 30명 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돌 지망생 100만 시대, 200만 시대 이런데 능력과 재주 다 있지만 운이 안 따라줘서 사장되어 있는 친구들을 우리
커뮤니티, 저는 그 이름을 부교 클럽이라고 하겠는데요. 부교, 부유함, 도모하는, 숭상하는, 부를 도모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부교 클럽에서 이 친구들을 전속 연예인들로 해서 각 전국의 우리 클럽들마다 이제 아이돌 개념의 노래를, 음악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활쏘기라는 스포츠 활동을 하고, 영어 명작들을 음미하는, 강독하는 독서 클럽, 이 세 가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동체를 끌어가는 것이 제가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 본업인 양궁, 국궁 양궁 이런 활화살 제품 유통과 그다음에 영어 성경을 필두로 하는 출판 사업으로 자금이 확보가 되는 대로, 그리고 또 최근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 텐데, 이제 그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제가 그 헌팅 블라인드라는 아이템을 또 찾아냈어요. 이제 활, 화살, 그 부속 용품들 이런 거가, 그런 제품들의 유통업이 저의 본업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궁 인구 3만 명, 양궁 인구 3천 명, 엘리트 선수들 중심으로요. 활쏘기 동호인들 200명 이렇게. 양궁은 빈약하고 국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국궁 활터 저변도 그렇게 뭐 세련된 지성인들이 많이 가서 활동하지는 않고,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골 노인분들 막걸리 소주 드시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폼 재고 이러는 클럽들인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 부교 클럽의 활쏘기 클럽은 좀 세련된 젊은 사교 클럽, 스포츠 사교 클럽, 그러면서 지성미도 있어서 영어 독서 모임도 하고 그런 거였죠. 우리 클럽이 활쏘기, 영어 독서, 아이돌 전속 연예인들 중심으로 한 음악 공연, 이 세 가지를 컨텐츠로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제 양궁은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휩쓸지만 국궁도 빈약하고, 국궁 활터들이 대부분 지자체 시설에 의존해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형태를 제대로 갖춘 국궁 활터들은 지자체 소속이고, 나머지 개인 활터들, 사정들은 원두막 형태 정도밖에 안 되는. 최근에 저의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면, 하나는 저도 아주 깊은 산 속에 조그만 활터를 마련할 정도의 뭔가를 도모를 했죠. 좀 그런 식이지만 그냥 몇백만 원짜리 몇십 평 정도 되는 땅을 사서, 물론 당연히 맹지이고 오지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 땅을 사서 그 일대를 좀 뭐 활터로 꾸미면서, 미국 쪽에 보면 헌팅 인구가 많아요. 한 400만, 5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슴이나 야생동물들의 개체수가 너무 불어나니까, 미국 북미 대륙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주로 9월에서 12월까지 활로 하는 헌팅, 사냥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사냥 허가를 내주면 단순히 가서 마음껏 잡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슴 10마리, 너는 곰 5마리 이렇게 사냥 허가를 해주고, 나는 몇 개 잡았다, 몇 개 잡았다, 이걸 통계를 내봐서 개체수 조절이 덜 됐으면은 그때부터 한 12월 정도부터는 이제 총으로 헌팅, 사냥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헌팅, 그러니까 동물의 개체수를 조절을 해 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사진에서 보시듯이 헌팅, 영어로는 헌팅 블라인드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가림막 이런 거죠. 헌팅 가림막. 그래서 위장 초소, 위장, 헌팅을 위한 카모플라즈 위장 초소, 카모플라즈 블라인드, 뭔가 이렇게 가린다는 의미의 블라인드 있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라는 용어가 주로 이제 주종으로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뭐라고 딱히 용어를 정립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야영 부스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제 개인 활터에다가 이 부스를 집어넣고, 전국적으로도 맹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인데, 제가 아주 희망적으로 전국에 맹지를 갖고 계시거나 맹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경매로 돈을 좀 빨리 모으고 싶은 분들, 아니면 현재의 부동산 투자의 자금이 너무 빈약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맹지를 뭐 농지 속이든 임야 속이든 간에 맹지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그맣게 사시면 100-200평, 200-300평 아니면 좀 여유 있으시면 2-3,000평 이렇게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맹지 개발 허가 안 돼 뭐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경매로 나온 것이든 공매로 나온 것이든 아니면 일반 매물로 나온 것이든 간에 뭐 자신감 있게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수입 유통하는 헌팅 박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헌팅 박스를 놓으시면, 그래서 투자금이 되시는 대로 5개 부스 아니면 10개 부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래 가지고 맹지에 이 야영 부스를 설치하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전국적으로 의뢰를 하셔서 에어비앤비처럼 숙박객, 야영객들을 모집하시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야영 캠프를 운영하시거나, 이 아이템을 여러분 우리 책부자 지혜서원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면서 저랑 긴밀하게 협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이 책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놈의 얘기가 의식의 흐름대로 꾸미다 보니까 이제 빗나갔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지적재산권이 소멸된 책을 주로 이제 선호를 하고, 그래서 이 책도 이제 그렇게 꾸며볼 요량이고요. 이 화이트헤드는 유기체 철학, 이쪽에 대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체 철학 뭐 왜 그렇게 이름을 가져왔지 하고 보니까, 여기 밑줄 친 데 보시면 Philosophy of Organism, 이거를 그냥 유기체 철학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도 저자는 돌아가신 지 70년이 넘었지만 보시면 또 귀찮게 판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사후 70년이면 저작권이 소멸하는데 뭐지? 그러고 보니까 이 화이트헤드의 저작물을 가지고서 edited by David Ray Griffin, 그다음에 도널드 W. 셜번, 이 친구들이 뭔가 편집을 한 게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에디터스 프레퍼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많이 좀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 나름의 인덱스, 색인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넣고요. 또 자기네들끼리 각주를 붙여서 자기네 나름의 뭔가 각주들을 쭉 달아 놓는 거죠. 그리고선 이 저작물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제 저작권을 다시 되살려 놓는 그런 꼼수는 이 사람들도 무슨 저기가 있으니 꼼수라기보다는 거추장스러운 허들, 장애물을 갖다 또 지적재산권에서 포진을 시켜 놓는데, 그래서 이 저작물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자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오리지널 원전 텍스트만 입수를 하고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갖다 깊이 있게 음미를 하고 숙고를 하고 거기서 뭐 삶의 철학을 재발견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인문학적인 좋은 통찰들을 비원어민으로서 영어를 익혀가면서 음미해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원작의 그냥 엑기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영어권 내에서 영어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가장 유익한 기술, 인문학적 인식기술, 학습기술을 제가 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빨록파 특허 영어는 정말 폭발력에서 뭐 핵폭탄, 수소폭탄 같은, 그야말로 영어 지식정보의 흑백 시대에서 컬러 시대로 전환 같은 그런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환을 제가 가져왔다고. 그래서 뭐 코페르니쿠스, 콜럼버스 이상의 지적 혁명, 지적 재발견을 제가 했다고 자부하면서 계속 영어 성경 나오면 실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산만한 의식의 흐름을 따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